네, 안녕하세요. 서른혁입니다. 한 주 다들 잘 보내셨나요? 벌써 주말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 주는 일본의 BOJ 금리 정책과 3월 미국의 FOMC가 있었던 터라 전 세계 자산시장, 채권시장 할 거 없이 회의 전에 앞으로 두 나라의 금리 방향과 재정 정책에 따라 갈라지는 자산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했었죠. 또 매주 발표되는 지표들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BOJ는 드디어 아베노믹스를 끝으로 마이너스 기준금리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제로금리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기관들과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가 끝났을 것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말처럼 드디어 일본은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디플레이션의 장기간을 끝내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시장은 생각보다 이런 결과를 알고 있는 듯이 생각보다 채권 시장과 환율 시장은 오히려 예상했던 것과 반대로 미국 장기 금리는 내려갔고요. 일본 엔화는 더 약세가 되면서 달러 대비 151엔을 넘겼고, 엔화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이상한 움직임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보면 일본이 금리는 올렸지만 앞으로 양적 완화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양적 완화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일본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은 있을 것이고 채권 시장의 큰 충격을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FOMC에서는 성명서가 그간 나왔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고 3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왔지만 6월에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연내 3번 금리 인하를 계속 하겠다는, 그리고 금리 인상은 고점을 찍었다는 말과 앞으로 테이퍼링을 줄여갈 것이지만 장기 채권의 계속 테이퍼링은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에 FOMC 이후에 10년물 금리와 장기 채권 TLT나 TMF 등등 가격 변동은 오히려 가격이 빠지면서 매수 기회를 주기도 했고, 오히려 단기 금리가 내려가고 단기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났지만 다음날 장기물 금리가 또 내려가는, 현재 아직까지는 단기물 금리가 장기물보다는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로써 장단기 금리 차이는 22년 6월 이후로 21개월이 지속되면서 좀처럼 금리 차이가 정상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3분기 재무부 채권 발행 계획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단기물 발행을 줄이고 장기물 발행을 높이면서 어쨌거나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는 것이 베어 스티프닝, 즉 장기물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결국 단기 채권의 금리도 내려가면서 장기물 금리가 엄청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4.3% 부근의 장기물 금리는 지속적으로 채권 매수를 하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지속적으로 채권 투자를 하는 이유는 많은 전망들이 24년 한 해는 미국의 대선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증시는 계속 오를 것과 그 근거는 경기 침체를 어떻게든 유동성을 풀면서 막겠다는 그동안의 재무부와 연준의 연합작전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전망이 현재는 굉장히 우세하고요. 시장은 어떻게든 연착륙을 바라보면서 증시의 가격은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항상 긍정론자와 강세론자가 돈을 버는 시장의 구조이지만 현재 채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잃기 힘든 것은 지속적으로 시간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이자를 받고 분할로 천천히 저가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채권이라는 자산에 돈을 투입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큰 돈은 아니더라도 주가 조정이 심하게 왔을 때 빛을 발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곳곳에서 엄청난 통화량과 그동안 풀린 돈, 미국의 부채,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다시 반등하면서 금리는 4%가 아니라 5%, 6%, 7%까지 간다는 사람들의 전망에 너무 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빌 그로스 같은 사람은 5년, 10년 사이 채권에 숏을 하고 2년물에 롱을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브로드컴 같은 주식에는 롱을 취하는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반대편에서는 MMF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꼭 주식으로만 들어갈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아요. 채권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고, 여러 가지 논리들이 인플레이션으로 꼭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언젠가 미국은 노동이 꺾일 것과 구매력 감소로 인한 실제 GDP가 명목 GDP보다 낮게 나오는 순간에 어쨌거나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오히려 그때 저는 주식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만을 바라보면서 현재 증시와 상업용 부동산, 하이힐드 등에서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 5.5%의 기준금리가 3번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걸 빅스텝으로 하진 않을 것이고, 75bp가 차례대로 내려온다면 4.75%의 기준금리일 텐데, 이 금리도 결코 낮은 금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하이힐드 시장의 리파이낸싱 리스크를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FOMC 연착륙 조건이 PC 물가가 2%, 실업률이 4%대라고 하면 벌써 실업률은 3.9%를 전월 기준으로 나왔고, 물론 현재 지속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1주나 4주 연속치가 20만 건에서 21만 건 정도로 횡보하고 있고, 6개월치는 어느새 180만 건 정도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점진적으로 실업수당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 물론 제조업 지수는 반등과 하락, 서비스 쪽도 마찬가지라면 박스권에서 좀처럼 크게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미국 경기와 글로벌 경기를 봤을 때 뭔가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이미 금리 인하를 들어간 스위스와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유로존과 올해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영국,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들은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 점점 장기간 고금리로 인한 심한 밑에서 균열들이 오기 전에 인플레이션의 반등으로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국가들은 수면 아래에서 점점 다가오는 침체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금리 인하를 기다리면서 증시 상승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증시는 그때 조심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멀리 보고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증시 상승에 너무 포모를 갖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